아, 이게 좀 잠시 쉬었다가는 의미에서 국민의 짐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시사 방송에서 제일 야당이 쉬어가는 코너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게 나도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낙태죄 이야기만 해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내일 아침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이야기가 좀 어려워. 채팅창에도 나는 반댈세 찬성일세 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잖아. 그거 어렵단 말이야. 내 포지션 정하기가. 근데 국민의 짐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재밌어. 그러니까 일종의 예능 보는 것 같아. 그냥 상대적으로 편하지 않아요.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김종인이 그 김무성 주도하는 무슨 모임에 가가지고 안철수는 대통령감 아니다. 브라보. 되게 훌륭하더라고. 항상 해야 해야 되는 돼요? 얘기라. 아니 그냥 그런 것보다 그런다고 김무성이 깜도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이런 얘기가 왜 브라보냐면 이제 자기 뇌피셜을 갖고 자기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점지해 준 사람 아니면 대선 못 나와. 이 자체가 지금 그 국민의 짐에 결정적으로 분열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보는 김종인 자체가 이제 약간 총기가 흐려지신 거예요. 우리 추호 선생님이 80이 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말들이 자꾸 이렇게 언론상에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런 논란 등을 통해서 김종인이 대권 주자가 되고 있는 안철수 아닌 거거든. 그런데 말이죠. 안철수는 아니란 말이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재밌다. 근데 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만만한 나 방송을 이렇게 날로 먹는 건 내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안철수를 내년 한 12월 달쯤에 안철수도 괜찮네 하면서도 영입하려고 하는 또 김정인의 또 우리 추호 선생님의 장기가 조금씩 느껴져요 또.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어요. 추호 선생님은 조심해야 돼요. 믿을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이 언급한 인물 중에 원희룡 훌륭하시다 진짜. 유승민 훌륭하시다 진짜. 오세훈 훌륭하시다 진짜. 안철수는 아니고. 그러면서 서울 부산시장 후보 그러니까 보궐선거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은 참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지금 시대에는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으면 국회의원직 특별하지 않으면은 사퇴하고 그 사이에 있는 선거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저는 분명히 흐름이 있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시더라고. 근데 안철수 진짜 꼴 보기 싫은 거지. 근데 안철수도 만만치 않게 김종인이 꼴 보기 싫은 거지 지금. 그 유튜브의 일부 음모론자들이 야 이건 일부러 싸우는 거다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저쪽 애들이 머리가 좋지 않아요. 미리 계산을 해놓고 서로 이렇게 바둑을 두듯이 한 수 한 수 짜놓고 하는 플레이는 없어요. 감정 대 감정이 대립하고 있는 거야. 안철수 입장에서 진짜 기분 나쁘긴 할 것 같아요. 원희룡, 유승민, 오세훈만 또 못한 사람 된 거 아니야. 실제 그러지 않나? 아이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네요. 그리고 김종인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홍준표. 홍준표도 언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외에 원희룡, 유승민, 오세훈 자기 당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만 마음에 드시나 봐요. 이 세 분만에 대해서. 김무성도 열심히 하려고 뛰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좀 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리고 또 나경원도 있고 하는데 좀 이렇게 이름이라도 거론해 주시고. 근데 요즘에는 그분은 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그분은 빠지신 것 같아요. 이제 좀 포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자기의 기준이나 것들이 이제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제가 노익장 건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4월 달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확률이 한 51% 정도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잠깐만요. 들어요. 그런 방송 하지 말라고요. 아, 그래요? 네. 김종인이 지금 대선에 나온다고? 아니,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온다고? 아니요. 대선에 나올 거라고. 그럼 4월달에 왜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미리 방송하는 거지. 그때 아니까. 미리 그때쯤에 그만둬야 하니까 비상대책위원장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죠. 저는 서울시장 후보에 네. 이혜훈 아니면 지상욱이라고 봐. 실제로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친박 색깔은 아예 없는 사람인데 현역 국회의원 아니고 이혜훈이나 지상욱이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뭔가 이렇게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전문성은 없는데 사실은 지상욱은 시문화 전문성이지. 시문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이혼도 뭐 약간 좀 그런 쪽이라서 굳이 나온다면 그 정도 급이라고 보고요. 친박 계열 쪽에서는 나올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오세훈이 나오겠어요? 김종인 입장에서는 나경원도 탐탁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친박 색깔 지우고 저 아랫지방 출신 아니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 중에 뭔가 자기 비중이 있는 사람 따져보면 몇 명 안 나와. 김종인 머릿속에는 지상욱 아니면 이혜훈 같은 게 들어있는 거지. 근데 그분이 급이 될런지 나는 참 궁금해. 어차피 누가 나와도 안 되니까 안될것 급이 같은 돼도 느낌. 안 되든 상관없어요. 김종인이 자꾸 우리 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당에 들어오면은 고려해 보겠다라는 뜻은 아닐지. 아닐 것 같아. 그건 아닐 것 아니 같아. 못 들어오잖아. 안철수 말고.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김종인의 승부수인데 본인 대선은 어쩔 수 없으면 나가기도 하겠지만 지금 본인이 대선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런 방송 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김종인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죠. 우리도 이미 간파한 것처럼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둘 다 이기면 대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능성도 내가 봤을 때 10% 미만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완전 죽을 쓰고 민심이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가져오면 이긴다 이런 차원보다는 서울시장도 못 이기면 대선도 진다는 논리에 가깝습니다. 저쪽 김종인이 생각하는 건. 근데 마땅한 인물이 없는 건 사실이고. 저는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서울 부산시장 선거 중에 민주당은 최소 서울시장만 이겨도 됩니다. 부산시장은 뭐 이기면 최선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지금 정권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시간이 가면서 4월 총선 보면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은 더 그쪽 지지세가 강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장만큼은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고 지금 민주당도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곧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어떻게든지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서울시장 가져와도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저는 10% 미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서울시장인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물이라고 해봐야 지상욱이나 이혜훈 정도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게 문제다. 그럼 민주당이 다시 서울시장 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직업이 변호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 하는 게 홀랐죠. 자, 불출마 선언을 몇 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턴에. 나가려고? 어? 나가려고요? 다음 턴에 한 2640대 정도예요. 그 재밌는 건 안철수에 대한 워딩이죠. 그 아까 말했지만 옛날부터 봤는데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 그러니까 또 안철수 빡 하나 있죠. 국짐에 장제원 무척 실망했다. 토크 콘서트 열자.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죠? 장재원은 왜 이렇게 안철수를 좋아하는 걸까요? 지난번에도 본인이 여는 토론회에 초대하고 그러니까 장재현 입장에서는 입지가 약하잖아요. 장재현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노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재현이 뭔가를 튀어나가고 앞으로 튀어나가고 싶은 데에서의 그 내부적으로 해서 네 아들은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또 내부적으로도 김종인만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요 김종인을 존경했다면 김종인이가 5.18 명예 갔을 때 다 따라갔어요. 같이 무릎 꿇었잖아요. 근데 지금 김종인의 역할은 네 잘하나 못하냐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래 한번 보자. 거기 국민의힘은 다 모든 초선이나 중진은 그렇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년 4월달 이후를 생각을 또 한단 말이야. 대선이 되고 뭐든 하려면 자기 세력을 만들 때는 가장 필요한 게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인물이고 여당에서 출신인 사람이 왔다라는 상징성을 볼 때는 장제원은 안철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 나는 장제원의 그 습관적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장제원은 김종인이 싫은 거야. 김종인을 비판하는 정도로 안철수 끌어다 쓰는 거라고 봐.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 속마음도 모르면서 장제원은 고맙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 또는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건 대선 후보 자리인데 나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쓸만한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점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들. 그나마 내가 봤을 때 저쪽이 대선 후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면 그나마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나마 유승민 정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봐. 국민들 수준은 다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데려다 쓰는 것보다 유승민을 키우는 게 난 조금 더 낫다고 봐요. 그나마 그와 사이에 막 거론되는 인물들은 대선 주자 저는 명백한 그 한계가 있다고 일단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제원은 그냥 김종인이 싫어서 안철수를 끌어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장제원 여러분들 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튀는 거 좋아해서 뭔가 주목받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김종인 자체가 홍준표 안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반대를 했었잖아요. 왜 홍준표 안 받냐? 우리는 합쳐야 이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론됐던 인물들이 안철수 뭐 홍준표 그런 상황인데 김종인이 잘랐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프로 어그로 뭐 관정은 뭐 해야 돼요? 언론에 나올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안철수를 빨면서 김종인을 비판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장제원이 부자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왜? 아들 덕에 엄청 자주 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정치인한테는 자기 부호를 지으려고는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좋으니까. 노예들 효자네 알고 보니까. 아니 사고를 안 쳐요 이제. 요즘 사고를 쳐야 되는데 이제. 조만간 또 효도 한번 하겠죠 뭐. 어디 갑니까? 자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분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닌 거. 이 사람들의 지지율이 계속 정체를 막 흔들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가 이상한데 흔들어. 지지율이 안 올라. 북한 월북 공무원 이야기 막 흔들어. 지지율이 안 올라. 추석 때 무슨 짓거리 했어요. 빨간 피켓 들고 대통령 어디에 계십니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얘네들 분석이 반만 맞는 거 있잖아요.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대선 주자가 없어서다라고 분석을 해. 틀린 거야 이 새끼들아. 예를 들어서 대선 주자가 나오려면 그 정당의 기본 지지율이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 지매 후보면 이만큼 지지율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뿌리가 중요해. 대선 주자가 없어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아니야. 얘네들 기본적인 생각이나 마인드나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도로 새누리당이 돼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석이 이상한 거야. 대선 주자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사실 아니라고. 그리고 대선 주자가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이 대선 주자가 됐다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죠. 지지율 정말 올라갈까요? 원희룡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 그리고 푸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한 게 말 그대로 내가 이 당의 이름을 달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너도 나도 나서서 나도 하고 뭔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유 저 당 이름 달고 나갔다가는 저기 뭐 기타끝만 날리겠다 싶은데 누가 대선 후보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늘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 총선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지지율이 한 번도 역전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총선 때 모여드는 인재가 줄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국민의 지임에 모여있는 국회의원 103명은 사실 질이 낮은 애들이에요. 그렇잖아. 왜 그 청년위원회 그 모여드는 그 청년들 보면 그냥 일배 수준인 것처럼 저 당에 들어가서 인생 망친다고 생각하면 진짜 인재들은 안 모이는 거예요. 이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김용판이에요. 자, 아까 그 김석기 나왔었죠? 김용판은 어떤 자입니까? 사실 김용판 국회의원 되려고 엄청 노력했던 놈인데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그 당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 있죠. 권은희도 등장을 하고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강기정, 김현, 이종걸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덮치는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경찰들의 수사를 정보를 사실상 국정원이나 이명박 정부에 흘렸던 자가 바로 김용판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다. 결국 이번에 됐어. 진짜 노력했어요. 밑바닥부터 대구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김용판. 밑바닥에 대구 달서구 병. 네. 대구 달서구 병. 조원진. 대구 달서구 병. 진짜 밑바닥부터 하려고 진짜 이 모임의 밑바닥부터 회원부터 들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건 제가 봤어요.
이게 김창룡 경찰청장한테 이 사람은 이제 이 경찰청장까지 못 갔죠. 그때 서울청장이었을 예, 거예요. 서울청장이었어요. 본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조폭을 척결하면서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던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지고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본다. 아픈 자 순으로 덕을 본다라는 말을 기억하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상관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질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쁜 자가 덕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네. 공권력이 무너졌고 법질서가 무너졌던 건 다 이 새끼 때문이잖아요. 수사 상황을 그 자기들이 막 캐냈던 그 짓거리를 다 노출함으로써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줬던 바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참, 그러면서 그 민주노총을 조폭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요. 민주노총이 조폭이면 그 광화문에 있는 태극기 어르신들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테러 분자인가? 막 술 먹고 막 그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민주당을 까고 잘못했다는 깔라고 하는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원판 씨를 보면 의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김원판 씨 좀 똑바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그 노동자에 있는 것들을 통제 집단하고 똑같이 동일시합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왜 이 이야기를 내가 드리려고 하냐면 대선 주자가 없어서 망하는 정당이 아니고요.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드라이브 스루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 집회 등 할 때 있어서의 경찰의 대응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논리가 점핑을 해요. 민주노총은 왜 봐주고 저런 민주 시민들은 왜 안 봐주느냐, 민주노총은 왜 경찰이 봐주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생각을 바꾸라고 조폭 이야기하면서 그 민주노총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짜 뉴스였던 게 대한민국 방역이 2단계, 서울시 정도의 방역이 2단계로 가기 전에 예를 들면 민주노총 이런 데서 집회하고 이랬던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저건 안 막으면서 왜 이 민주 시민들은 막아? 외국 시민들을 막아?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놈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상 저 당이 지지율이 오를 일이 없다는 거지. 김용판이나 김석기가 그 주둥아리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요? 공권력을 이야기해? 이 그런 사람이 것들 또 민주노 하나 또 보면은 이게 이런 국회의원들이 다 대구도 있고 경상도도 있으면 그 곽상도 같은 사람 그래요. 맨날 이런 거에 대해서 무리를 말하지만 자기 지역구에 있는 경제가 솔직히 대구 중심이거든요. 파탄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대구가 지금까지도 코로나의 중심은 대구예요. 서울에 있는 확진자와 대구에 있는 확진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쪽에 대한 전혀 관심조차 없어요. 오지도 않고. 좀 일단은 지역구부터 챙긴 다음부터 좀 이상한 소리 했으면 좋겠어요. 대구 달서구 병. 네. 병. 그 조원진이 했던데. 이 사람이 경찰청장까지 했었는데 민주노총을 적폐 중에 적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찰일 때 민주노총이 하는 모든 집회를 다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됐는지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수준 미달의 사람들만 국민의 힘이 있는 건지.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하식별이 확 빼지. 저런 놈들이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해물 중에 하나예요. 황운하 의원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네 정권 때에는 뭐랄까 말도 안 되게 진압해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경찰 서울청장 등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왔던 놈들이 국회의원이 됐어. 그래놓고 언제 지들이 국민의 생명을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또 가짜뉴스야. 7월 달에 있었던 집회, 그때 당시에는 집회 금지 통보를 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방역 지켜가면서 기준을 지켜가면서 하는 집회를 8월 달 와서 왜 8.15 집회는 허가를 내주네 안 내주네 만에 막 역으로 끌어요. 그런 것들이 경찰이었다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걸림돌이한 게 뭐냐면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뭔가 논리를 전개하고 갖고 있는 생각이 떨어져요. 가장 나쁜 짓거리를 했던 정말 그 경찰 공무원 나부랭이였던 자들이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본 의원이 내가 서울청장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가?
지금 경찰청장은 들었는가? 알고 있는가? 이게 뭐 하는 짓거야 도대체? 그거 하려고 미친놈이. 국회의원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잠든 자는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하는 자는 깨울 수 없다 했는데 이분은 의식불명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지금 뭐 코로나 사태나 지금 나라가 어려웠을 때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가 1인 시위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도 나온 거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예. 저번 방송에서도 give them hope 말 그대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아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옆에서 우리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요라고 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야 해봐야 소용없어 똑같아 이러고만 있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나. 전 이제 가끔씩 이제 방송 밖에서 뭐 영상을 보거나 가끔씩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국정감사 뭐 국회 방송도 이렇게 보는데 가끔씩 깊은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김용판이가 국회의원이 됐구나. 김석기가 아직도 국회의원질하고 있구나. 깊은 한숨이 나오는 거야. 국민은 그런 새끼들은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곽상도는 안 그렇습니까? 대구 보면은 가관이에요 12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